자, 그런 다음에 로열티도 내겠죠. 어떤 브랜드는 로열티를 고정액으로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뭐 비율로 내는 데도 있는데, 저는 비율로 내는 곳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를 낸다고 치고요. 수도 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일정 비율로 지속해서 발생을 되기 때문에 비율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6%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하고 잡아볼게요. 네, 소모품비는 평균적으로 1% 내외에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1%라고 하면 이제 5천만원 매출인 매장에서는 50만원 정도가 되겠죠.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소모품비는 내가 세워둔 버짓 안에서 매달 그 버짓 안에서 다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매장의 버짓이 50만원인데 이번 달에 써보니까 한 4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5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잖아요. 근데 이 5만원을 영업이익에 반영을 시키시면 다음 달에 5만원이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세워두신 50만원이라는 그 버짓을 모두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휴지를 미리 사놓으신다든지, 뭐 비품을 미리 쟁여두신다든지, 아니면 뭐 세제를 미리 벌크로 사놓으신다든지, 아무튼 간에 50만원이라는 그 버짓을 다 사용을 하셔야 다음 달에 55만원이 될 게 5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버짓이 50만원인데 써보니까 50만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서 쓰시면 안 되고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든 조금씩 사서 쓰시고, 혹은 뭐 다른 매장에서 빌려서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절약하셔서 쓰시고, 다음 달에 버짓이 생겼을 때 쟁여두는 거죠. 이렇게 조금 쌓이다 보면, 이렇게 기록이 좀 쌓이다 보면, 우리 매장의 소모품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실 거고, 그 버짓이 한번 정해지신다라고 하면 그 버짓 안에서 최대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 판촉비입니다. 소비자 판촉비는 2%, 카드 수수료를 거의 하기 때문에 2%에서 2.5%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2%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판관비는 전부 다 더한 비용이에요. 뭘 더한 거냐면 보안비, 방역비, 음원 사용료, 환경처리 및 보험료, 수선비, 통신비, 기타 비용까지 전부 다 더한 비를 이제 판관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보안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CCTV 개수마다 달라요. CCTV는 4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CCTV가 10개가 설치된다 라고 하더라도 12개의 CCTV 설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방역비 같은 경우에는 포충 등이라고 해서 벌레를 잡아들이는 등이죠. 그 등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음원 사용료는 좀 싸죠. 그죠?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조금 비싼 거를 사용한다고 쳐서 2만원 정도 잡아볼게요. 환경처리비,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에 따라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이것도 한 달 평균 한 10만원 정도 잡아볼게요. 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보험료는 1년치를 한 번에 내죠. 그죠?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대신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거를 12개월로 분할해서 반영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매장에 따라, 매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 투자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만원에서 70만원 비용이 1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보험료 나누기 12달이라고 하면 5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비용을 다시 할게요. 나누기 12개월 58,000원 정도의 비용을 여기다 반영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되는 비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예측을 하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0.5%의 비용을 우리가 조금 예산으로 잡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0.5% 곱하기 5천만원 하면 25만원 정도의 수선비를 매달 좀 비용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달 수선비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달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달에 여러 번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리 수선비 예산을 좀 잡아 두시면 중간중간에 고장난 게 고치실 때 부담이 좀 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매장을 오픈하시게 되시면 1년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수선이 가능을 하죠. 그죠? 그래서 1년 내에는 수선비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 수선비를 1년 동안 모아 두셨다가 그 다음 연도에 고장나는 거를 조금씩 사용하셔서 고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통신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사용료라든지 전화 사용료 이런 것들이 통신비고요. 매장에 따라서 조금씩 환경은 다르긴 하지만 뭐 브랜드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내외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기타 비용, 뭐 기장료라든지 뭐 노무사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뭐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실제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청소 인력을 써서 매장을 청소를 시킨다 라고 하시면 청소 인력 비용을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구독받는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만원 정도 신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 5만원 정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수식으로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로열티 같은 경우에 3%라고 했죠, 그죠? 는 3% 곱하기 5천만원 하면 되고 여기다가 네, 그리고 수도관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3.6% 곱하기 5천만원. 저는 절대값이라는 걸 하나 걸어볼게요. 이거는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거고 단축키로는 F4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소비자 판촉비 2%라고 했죠, 그죠? 2% 이 정도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비율을 다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는 5천만원 나누기 5천만원 해서 절대값을 하나 걸어주시면 네, 요거는 이제 100%예요. 100%. 요 100%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제 모든 거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식을 보게 되시면 이제 실제 금액 대비해서 매출 대비 얘가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빈칸에다가 관리비는 2% 나오는 거고 판관비, 보안비, 방역비, 음원 사용료, 보험료, 이렇게 통신비, 기타 비용까지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한번 적어 놓아 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걸 이제 자릿수만 변경을 한번 해주셔야겠죠. 전부 다 100분일로 고쳐주시고 자릿수는 한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아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매출이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비용들은 이제 매출이익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출이익이 3,250만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 요 임차료 시작하기 전에 요 사이에다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요 사이에다가 행삽입을 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다가 일반 관리비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지금의 이 항목들을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을 일반 관리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썸 함수를 걸어주면 되겠죠. 더하기 함수예요. 임차료 더하고 관리비, 인건비까지 더해주고요. 인건비는 이 두 가지를 더한 거니까 건너뛸게요. 로열티, 수도관열비, 판관비, 소비자 판촉비, 보안비, 요걸 판관비까지 이렇게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관리비가 전부 다 이제 산출이 되겠죠. 일반 관리비는 2,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일반 관리비가 53% 정도 차지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죠, 그죠? 아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매출이익에서 빼기 모든 비용을 더한 일반 관리비를 빼주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 매장은 영업이익이 5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영업이익은 11.3%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기 좀 편하게 보기 편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좀 패드라서 제가 조금 작업이 조금 수월치가 않은데 컴퓨터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매장
가운데 맞춰 볼까? 보시면 가운데 맞추면 그게 안 좋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매장에 이제 손익 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조금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매장에 손익 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건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설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잘 보실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이라든지 실제로 발생된 비용들을 다 변화를 주시면 손익계산서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의 손익계산서가 월평균 매출이 5천이었는데 이 매장의 매출이 7천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하면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율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임차료는 고정이니까 이 매장 같은 경우에 7천으로 상승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매출 하락에 따라서 매출 상승에 따라서 손익이 자동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적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항목들을 표시를 좀 해드리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걸로 한번 관리를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임차료,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은 비율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열티 비율이죠. 수거관리 비율이고 소모품비도 비율입니다. 소비자 비율이고요. 판관비 중에서 보안비는 금액이고요. 다 금액. 공원 사용료 금액. 환경처리비 금액. 보험료도 금액. 수선비도 수령비 비용이죠. 통신비도 금액. 기타 비용은 비율. 이렇게. 원가도 그러면 이제 원가도 그냥 비율을 관리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노란색 쳐드린 항목만 관리를 해주시면 변경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매장에 이제 실질적인 손익계산서가 하나가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엑셀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개인적으로는 손익계산서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손익계산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게 되면 매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요.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진짜로 필요한 손익계산서는 작성을 안 하시고 오로지 운영에만 몰두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동네 장사처럼 많이 팔면 많이 남는다 정도의 식밖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꼭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전문가 조과장이었습니다.